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욱하신 적 있나요? 회사에서, 친구와의 대화에서, 혹은 가족과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갑자기 감정이 폭발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런 감정 폭발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뇌의 전두엽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하게 해주는 부분이죠.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건 이 전두엽이 스트레스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SNS 노출 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쉬운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잘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누구나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라는 자책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건강 고백 되겠습니다. 감정 조절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감정 인식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화를 내고 나서야 내가 지금 화났구나라고 깨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를 거꾸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가 나기 전 몸이 반응하는 신호를 캐치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심장이 빨라지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손에 힘이 들어가는 등의 몸의 반응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부당하다고 느껴서 화가 난다. 혹은 지금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짜증이 난다 이렇게요. 단순히 화났다보다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언어화하면 뇌는 그것을 분석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고 감정의 세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바로 감정의 거리두기, 영어로는 디프러싱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자처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내 말에 토를 달아서 화가 나려고 할 때 지금 내 감정이 폭발 직전이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뇌의 편도체 반응을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명상, 특히 마인드풀니스 명상은 이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하루 10분의 마인드풀니스 명상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막 요가 자세로 눈 감고 앉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단 1분만 눈을 감고 지금 내 감정 상태에 집중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조절 도구를 갖추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정이 격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감정일기도 하나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루의 감정을 기록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정리해보면 내가 반복적으로 화를 내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도구는 호흡법입니다. 과학적으로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분노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경찰이나 군인들도 극한의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호흡법을 배웁니다. 이 외에도 감정이 폭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문장, 예를 들면 지금은 멈출 시간이야, 이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같은 자기암시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은 감정 조절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정 기복이 훨씬 심하다고 해요. 또 불규칙한 식사나 과도한 당분 섭취도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내고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주 단순하지만 하루에 30분만 산책을 해도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훨씬 안정됩니다. 결국 감정 조절이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뇌, 전체 시스템의 균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 그럼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안 돼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 조절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능력이라는 점이에요. 미국 심리학회는 감정 조절을 근육처럼 훈련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감정을 인식하고 거리두고 조절하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빠르게 감정을 캐치할 수 있게 되고 더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전달하며 오히려 상대를 설득하는 힘도 생겨요. 이것이 바로 감정 조절 능력의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감정 조절이란 감정을 무조건 참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감정을 바로 폭발시키는 대신 나는 이런 점에서 상처를 받았어라고 말하는 방식은 갈등을 피하면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면 내 안의 응어리가 해소되면서 감정의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훨씬 안정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은 곧 관계 조절,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내고 슬퍼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을 때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부터 단 1분 감정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낯설지만 어느 순간 아, 나 정말 달라졌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건강 고백 되겠습니다.